우리 개항기 때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할 건데 개항기 때 이런 시도가 4번이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요 4번을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수업 때는 제가 그걸 차곡차곡 채워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큰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크게 1차 개혁 시도가 있었고 2차 개혁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개혁 시도가 있었고 네 번째 개혁 시도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다 뭐로 끝난다?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약간의 변화도 있지만은 여기는 민주화 달성하지 못하고 산업화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일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 공식점 여기도 좀 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개혁 시도가 있을 때는 개혁 시도는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를 전제하고 나타난다? 일정한 사건을 전제하고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1차, 2차, 3차, 4차 개발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대로 바뀌려는 시도가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있죠. 모든 것은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 일정한 노력과 필요하다면 거기 약간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걸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모습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저절로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행여나 있잖아요. 일본 같은 외국 사람이 와갖고 줬다라고 말하는 건 얼추정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이익 없이 와갖고 우리한테 뭐 시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거는.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게 몇 년대로 보죠? 1880년으로 봅니다. 80년. 자, 80년에 처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죠? 그 계기가 되는 사건에는. 자, 그게 1876년에 강화도 주약가. 이거는 타력에 의한 변화죠. 자, 또 뭐 있었다? 2차 수신사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동안 추진했다? 약 4년 동안 추진합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추진하다가 무슨 사건으로 이게 망하게 되죠? 1884년에 갑신전변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 1884년에 갑신전변은 다시 이게 뭐에 또 배경이 되기도 하죠. 1차 개화 시도를 망친 것이고요. 다시 뭐가 된다? 2차 개화 시도로 나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2차 개화 시도는 여기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뜻밖의 청해 위압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 청해 위압을 막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죠? 러시아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게 영국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중립화론이 대두하게 된다. 자, 러시아, 영국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되게 밀착하게 되죠? 여기는 누구에 대한 그 러브가 굉장히 꼽히는 시기인가요? 미국에 대한 러브가 굉장히 꼽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개혁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온통 미국이야, 온통. 아시겠죠? 모두 교육도 미국 관련된 게 많고요. 산업도 미국 관련된 게 많고요. 여러 가지 미국 관련된 것 많이 나타납니다. 대외 관계도 미국 관련된 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는 되게 큰 개혁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개혁이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 때는 이제 다시 크게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사건을 계기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 사건은 동학과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자, 일본이 주도하는 개혁이 나타나는 게 이때의 특징이다. 여기는 그래서 일본의 힘이 좀 많이 미친 개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개혁이 시도된다. 자, 이때는 일본이 청나라까지 이긴 상태로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꽤 많은 게 바뀌긴 합니다. 꽤 많은 게 바뀌는데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로 끝나게 되죠? 무슨 사건으로? 이걸 끝나게 만든 사건은 뭔가? 아간파천이죠.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배웠었던 내용들 모든 것이 뭐보다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간파천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개혁 시도인데요. 자, 아간파천의 개념은 뭐죠? 일본의 힘을 다시 조금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을 갖췄다라는 건데 이 세력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고종이 뭐에 등극하게 되죠? 황제에 등극하게 되면서 황제가 된 고종이 마지막으로 추진했었던 개혁을 뭐라 한다? 이게 4차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4차 개혁. 광무개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네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 광무개혁은 뭐로 끝나게 되죠? 광무개혁은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으로 뭐가 다시 깨진다? 세력 균형이 다시 깨지게 됩니다. 세력 균형이. 자, 요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한반도는 누구 몫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본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러시아와 일본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독점하지 못했었다. 여기서 자주국을 선포한 것이 황제국을 선포한 것이다. 그 바탕을 추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여기다 여러분들 이걸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배울 거죠. 그러니까 위치 맞춰 갖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는 뭐 있다고요? 여기는 요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자, 경제적으로 뭐를? 이건 정치인 거 말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사회적으로는 뭐를? 평등 사회를. 자, 요거는 조금 주의 좀 해주세요. 자, 이 자본주의와 평등 사회도 성공이 됐답니까? 안 됐답니까? 일단 다 시도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시도가 됐었냐면은 요거는 조약과 정강이라는 데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약과 정강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가 좀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조약은 타력으로 변화시키는 거고요. 정강은 우리 스스로 변하려 했었던 겁니다. 정강은. 자, 그런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사람들 의식도 변화시켜야 되죠. 의식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언론과 교육과 산업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말한 요것들이 몇 차례가 있었다고요? 4차례 있었다. 4차례 동안 계속 똑같은 거 하나요? 조금씩 변하나? 조금씩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하나씩만 쑤셔 넣으시면 된다고. 하나씩만.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요? 입헌군제 언제 있었다고요? 입헌군제 갑신년면 때 있었다. 그렇죠? 또 언제 있었다고? 가부개혁 때 한 번 더 있었다. 가부개혁 때. 자, 이때는 어땠었나요? 아, 왕이 주도하는 시기 때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이때 누가 그걸 주장했었다고요?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주장했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 왕이 아니라. 자, 삼권 분립은 언제 있었다고요? 계속 얘기 못하다가 언제 와서 처음? 가보 때. 그것도 언제? 가보 2차 때 처음 주장하게 됐었다. 가보 2차 때. 이때 처음 주장하고 또 언제? 왕은 아니고 누가? 독립협회가 다시 한번 주장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자, 그리고요. 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지금 근대의 특징으로 되게 많은 걸 언급했죠. 이걸 딱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근대의 특징으로 2개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민주화라고 합니다. 민주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산업화라고도 할 겁니다. 산업화. 그래서 근대라는 것을 2개로 집약할 때는 민주화, 산업화 2개를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개로 말해도 되고요. 2개로 말해도 됩니다. 자, 이게 개항기 때는 뭐만 있었다고요? 시도만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시도만. 아시겠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자본주의와 평등 사회를 타력으로 주장한 게 뭐라고요? 조약이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도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자본이 개방되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요구한 게 뭐 있었죠? 강화도 조약 때. 자, 외국 세력이 들어올 때 강조하는 2가지가 뭐냐면은 원료 수탈과 또 뭐 있다?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식민지화,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내용이 뭐냐라는 걸 적으면 됩니다. 쌀은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는 없다? 관세는 없다. 미국 무제한 유출과 관세, 무관세라는 규정이 들어갔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조약은 또 있었죠. 언제 또 있었죠?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이고 82년에 조미 조약이라는 게 있었죠. 조미 조약 간단히 또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뭐가 풀린다? 자, 미국 수출 제한할 수 있다. 또 뭐 있다? 관세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미 조약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조청 장정이라는 게 있고요. 조청. 자, 조청 장정 때는 뭐가 되죠?
조청장정 때도 요게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조청장정의 특징은 우리 물건 사는 데는 별로 관심 없다. 우리 물건 산다면 굳이 뭐가 있죠? 아주 가끔은 나오죠. 자, 조청장정으로 청나라의 교역이 증가했다. 그중에 청나라로 많이 수출되는 게 따르면 뭐가 수출되죠? 금이 수출된다. 금이 뭐죠? 이건 원료 수탈이라기보다는 뭐죠? 결제대금 역할을 하는 거죠. 결제대금. 자, 여기는 관심이 있죠. 물건 파는 데는. 이때는 관세에 그치지 않고 뭐까지 요구해놨죠? 내지통상과 한성양화진 가게 열 수 있다는 규정을 두죠. 여러분, 통상한다는 말하고 가게 연다는 말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가게는 어디만 열 수 있다? 서울과 양화진만. 통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저 내륙에까지 할 수 있다.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정강에 들어가면 이게 폭넓게 들어가게 되는데 정강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죠? 갑신전변이죠. 자, 갑신전변에 저 경제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정강들이 뭐가 있었죠? 경제적인 정강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경제 내용은 토지화고 수치와 경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 신분을 말하고 주로 신분. 신분도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차별 신분과 특별 신분이 있다 그랬었죠. 특권 신분이 있다. 자, 이걸 채워 놓으시면 되고요. 채워 놓으시면. 자,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정강에는 조금 들어가 있다. 정치적인 부분도 어떻게 들어가 있냐라는 걸 좀 채워 놓으시면 되죠.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죠? 철저하게 구간권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그렇죠? 여기는 토지 언급을 하지 않는다. 대신 뭐는 언급한다? 수치는 언급한다. 경제 활동은 농업하고 상공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위주로 가죠? 이 정강들은 대부분 상공업 위주로 갑니다. 자, 이걸 봐서는 우리 개화파들이 중상적 실학자들의 후예임을 또 알 수 있어요. 중능적 실학자라기보다는 중상적 실학자의 후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건 언급하지 않고 주로 상업 발달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중상적 실학자들의 후예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무슨 표현 했었죠? 자, 수치는 뭐 있죠? 전세하고 군역하고 환곡이라는 게 있죠. 거기 하나씩 얘기합니다. 그중에 전세, 지주법을, 환곡은 폐지하자는 말을 언급했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수치 언급하면서 꼭 말하는 게 있었죠. 뭐죠? 재정 일어나 반드시 언급하죠. 호조로 일어나 시키자. 자, 이게 상업에 대해서는 뭐 있었죠? 상업은 자유상업을 주장한다. 그래서 뭐 해상공급 폐지한다는 말을 했었고요. 그렇죠? 이 목차가 빠지면 쓸 말은 무조건 나옵니다. 정강은 이걸 목차로 세분하시면 되고 신분은 차별 신분을 언급하지 않죠. 대신에 뭐는 언급한다? 특권 신분 폐지는 언급합니다. 문벌 폐지 언급했다. 문벌 폐지 방식으로 뭘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인민평등권 같은 걸 언급하게 된다. 이게 갑신전변이고요. 자, 그리고 요 시기 때 뭐 있었다고? 언론과 교육과 산업 언급한다. 이게 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최초의 언론, 최초의 학교, 최초의 산업이라는 게 나타난다. 뭐 있죠 그게? 최초 언론이 방문국의 한성순보가 있고요. 최초의 교육은 뭐가 있죠? 관립학교는 동문학, 사립학교는 원산학사가 있다. 산업은 뭐가 있죠? 회사 만든다. 회사. 그러니까 일반 가게랑 회사랑 다른데 회사라는 게 근대화된 상업입니다. 근대화돼.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걸 회사라고 합니다. 최초의 회사 같은 게 등장한다. 그중에 관어회사 같은 게 해상공국이라는 거고 회사공국. 그렇죠? 그리고 진짜 민영회사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뭐 장통회사, 대동상해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다 몇 년? 83년입니다. 왜 83년일까요? 그게 최초라는 말이 붙은 게 82년이라는 사건 때 82년의 사건 때 요 관료 중에 척사와 개화가 있는데 척사가 밑으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개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최초라는 말이 붙은 이 근대화 삼총사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대충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몇 번 보시면은 암기는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 뒤에는 무조건 뭐는 있을 것이다. 언교사는 있을 것이다. 언교사는 그것도 뭐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인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갑신전변을 겪고 난 뒤에 한 거기 때문에 이 급진개화파들이 오히려 소멸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들이 그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채로 몇 가지 그냥 개혁만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언교산이 다시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가 특징이 있다면 좀 뭐가 있다고요? 이게 다
미국과 관련된 언교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있죠? 언론은 그냥 이어지는 거고 한송 주보가. 여기 뭐 있죠? 관립도 미국 거, 사립도 미국 거 있죠, 그렇죠? 관립은 미국인 3명이 와서 만든 거 있죠. 헐버트 하는 사람이 만든 거. 사립은 다 뭐 있죠? 미국 선교사가 다 만든 거죠 이때는, 그렇죠? 산업 중에 중요한 게 뭐 나타나나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추진했던 산업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전기라는 게 나타난다, 전기, 그렇죠? 전기 같은 거 나타나고 미국인 선교사가 만든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뭐 있죠? 병원 같은 게 나타난다. 광해원이라는, 그렇죠? 광해원. 그리고 전기가 처음 등장한다. 이게 갑신전변 이후 일이다. 요 시기 때는 뭔가 미국과 관련된 게 좀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2년 동안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에도 뭐가 나타날까요? 저거 하면 됩니다. 민주화, 산업화, 언교산 요 3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무슨 변화가 일단 있다고요? 민주화에 관한 변화가 일단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다. 삼권 분립이 처음 언급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죠? 정강이 있죠. 정강을 다시 또 논할 수 있죠. 여기는 농민들의 정강도 있죠. 자, 농민들의 정강도 똑같이 토지, 수치, 활동 내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 언급한다. 수치 언급하는 방식 좀 다릅니다. 여기는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다면은 여기는 세금을 좀 줄여달라. 이름 없는 세금은 좀 없애달라. 이런 쪽의 표현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활동은 무슨 특징이 있죠? 여기도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 중소상인들을 침탈하는 그런 경제활동 구조는 좀 없애주세요라는 게 초점입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가 많죠? 신분에 대한 얘기가 많죠. 신분. 자, 여기서 언급한 신분이 뭐뭐 있죠? 신분은 2가지 있다며. 특권하고 차별하고. 특권, 차별 다 언급한다. 그렇죠? 표현이 좀 다르죠. 지벌타파 인재등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별 신분을 처음 언급하게 되는데 이때 언급한 신분들이 누가 있다고요? 백, 과, 노, 칠 언급했다는 거죠. 백정, 과부, 노비, 칠반천인 같은 걸 언급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 가보격대 정강이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부격대 똑같이 이 3가지 얘기하겠죠. 토지와 수치와 활동 얘기하겠죠. 토지 얘기 안 한다. 역시 뭐의 후회다? 이쪽에 후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는 언급한다? 수치는 언급한다. 수치는, 그렇죠? 수치 언급하는 방식은 2가지 있다 그랬었죠. 수치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겠다는 말이 있고요. 2번째 뭐 있다? 재정기구 통폐합한다. 재정기구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로? 탁지하문으로. 탁지하문. 여기는 수치에 관한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이제부터 세금은 뭐로 한다? 돈으로 낸다. 그래, 홍범 14조에는 무슨 언급도 있죠? 이제부터 철저하게 세금은 법에 있는 것만 거둔다. 그래서 이 언급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명잡세 폐지해달라.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세금 함부로 걷지 마세요라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홍범 14조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3번째 경제활동에 뭐 있죠? 똑같이 특허상업을 폐지합니다. 상리국이라는 걸 폐지하면서 자유상업을 지향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유상업을. 이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흡수한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줬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이때 폐지가 된다. 기어이.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개혁 시도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째? 3번째. 자, 개혁 시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민주화요. 2번째가 산업화요. 3번째가 언교산이다. 이 3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3가지. 아시겠죠? 이 3가지는 매번 개혁 시도마다 있다 없다? 일단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언교산이 다 나타나지는 않고요. 뭐 정도 있었다 여기는? 언론 언급 없습니다. 산업도 큰 언급이 있지는 않아요. 방금 말했었던 이 정도입니다. 상륙을 폐지한다는 거. 자, 뭐는 언급이 있죠? 교육에 관한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죠? 최초로 일반 국민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조서라는 걸 반포하게 돼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그래서 뭘 언급하게 되죠? 우리나라 교육의 체제를 밝히게 되죠. 어떻게 하겠다? 소, 중, 전문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걸 처음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는 학교라는 걸 자체를 만들었다면은 여기는 학교 시스템을 언급한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때 생겼었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이게 소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무슨 학교가 무슨 소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이유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이 말을 일단. 아시겠죠? 소학교란 단어 자체가 이 앞으로 절대 소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를 내는데 소학교나 중학교라는 말을 썼는데 틀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서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예. 꼭 시험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많이 그런 것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천천히 나타나는데 수학교 나타나죠. 수학교 나타나면 뭐 나타나야 되죠? 선생학교 나타나야 되죠. 사범학교 같이 나타난다. 중학교는 언제 나타나죠? 대한제국대. 전문학교 언제 나타나죠? 대한제국대 나타납니다. 대한제국대. 그러니까 이때 안 나타나는 거 아직은 아시겠죠? 자, 소학교, 사범학교 외에 뭐가 나타나죠? 저게 최초로 만든 관립학교도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건데 외국학교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국어학교.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유대1이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개화. 자, 마지막 개화 때도 뭔 일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무슨 변화? 민주화. 두 번째 뭐? 산업화. 세 번째 뭐? 언교산의 변화 있다는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안 지켜졌죠? 지금 30분에서 20분 더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1교시로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민주화는 무슨 말 쓰면 되는 거죠? 이 시기 때 민주화라는 말은 되나 안 되나? 가당치 않은 겁니다. 자, 광무개혁 때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그 비슷한 말은 다 쓰면 안 돼요. 다 틀리는 겁니다. 입헌, 군주든 공화정이든 민주주의든 다 틀리는 겁니다. 다만 왕과 다르게 누가 이걸 추진했었던 거죠? 왕이 여기 있다면 여기는 관료가 있고요. 여기 국민들이 있는 건데 이 관료층에는 누가 있다 그랬었죠? 관료는 개와 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척사는 언제 내려왔다고요? 82년 이몽골날 때 내려오고요. 개화파는 언제 내려오죠? 갑신전매 때 한번 내려옵니다. 급진개화파들 내려온 게 아니지 얘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급진개화파들은 망명 갑니다. 자, 그 뒤에는 갑신전변부터 개화파하고 왕이 대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궁중파와 정부파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궁중파 개화파와 정부파 개화파로. 이 중에 정부파 개화파가 몰락하는 게 언제라고요? 아간파천입니다. 아간파천으로 정부파 개화파가 몰락하고 이제 왕이 중심이 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과 갑신전변의 세력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무슨 말 쓰면 안 된다. 민주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자, 고종은 민주화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는 뭐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한다. 오로지 뭐만? 산업화만 하는 겁니다. 산업화만. 아시겠죠? 대신에 민주화는 누가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독립협회가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걸 고증했다 그러면 바보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둘이 아예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종은 그냥 산업화를, 그 독립협회는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정강들은 다 끝났으니까 됐고요.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마지막 말하면 되죠. 이 고종 시기 때는 언교산만 말하면 돼요. 자, 이 시기 때도 뭐는 있었다? 언론과 교육과 산업의 변환이 있었다. 자, 그중에 뭐에 대한 정책이 좀 많아진다고 상대적으로? 산업에 대한 정책이 많아지는데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업적들을 많이 말한 데가 없고 이거는 한국사보다는 각 분야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양잠 전업소가 만들어졌다는 등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적어도 기출됐던 거라도 모아 보세요. 그건 어쨌든 모아놓고 이쪽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연도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쪽에 모아놓고 적어도 이쪽은 아니야 이렇게 일단 해두시라고. 이쪽은. 자, 이때 언론은 누가 하죠? 이때 언론의 특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 여기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 신문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신문이 뭐 있죠? 이때 있었던 게 매독황제라는 게 있습니다. 매독황제. 자, 매일신문, 독립신문, 그리고 황성신보, 제국신문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때는. 교육은 뭐 있죠? 교육에 관한 것은 많이 만듭니다. 뭐 기상강의회라는 게 있어요. 기예학교, 뭐 기술학교라고 합니다. 상공학교, 광무학교, 의학교라는 게 생긴다. 의학교. 특이한 사례다. 이 의학교는 누구한테 맡기죠? 그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석영. 자, 이거는 뭐죠? 외국학교라는 게 다시 만들어지고 외국학교. 자, 그리고 유학생을 많이 파견했다. 기상강의회유 하시면 됩니다. 요거 위에 뭐 생겼다고? 또 중학교 생긴다. 중학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저 틀을 꼭 갖추고 하셔야 됩니다. 저 틀을 자꾸 연습하시고요. 적어도 저 틀은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채워 나가실 바랍니다.